네, 그러면 14주차 3차 시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밤이 좀 깊어갖고요.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해보고요. 어, 지금 우리가 좀 하려고 하는 거는요. 프로그램 전반적인 걸 내가 얘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이제 우리가 get queued completion status에 그죠? 예. 세 번째 아이템이 이게 오버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많이 했었죠, 그죠? 예. 오버가 있었습니다. 여기를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예, 그죠? 예,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지난번 썼었냐면은 세션을 썼었습니다. 세션. 생각납니까? 세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써가지고요. 여기에는 여기 물론 첫 번째로서는 WSA 오버랩 그러니까 오버라고 우리 이제 보통 이제 변수를 적었죠. 예, 이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WSA 버퍼를 두 개 둬가지고 샌드 버퍼하고 SW 버퍼하고 RW 버퍼인가요?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아무튼 두 개를 만들어서 각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버퍼는 샌드 버퍼 80바이트 그죠? 생각나죠? 그다음에 리시브 버퍼 80바이트 그 다음에 여기에 리드하고 라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이거를 아예 그냥 함수 포인터, 펑션 포인터를 이용해서 여기다 read 프로세스, write 프로세스를 달게 하고요. 뭐 주로 이런 쪽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이게 들어왔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결국은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디자인을 계속해서 한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코 서비스하고 게임 서버하고는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에코 서비스는 규칙이 뭐예요? 예, read 다음에 반드시 write 하는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read 할 때는 여기다가 read 프로세스, write 할 때는 그러니까 write 프로세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 에코 서비스고요. 이거를 만약에 이제 그 분리하게 된다. 즉 read하고 리시브하고 라이트라고 해야 하나 샌드겠죠, 그죠? 샌드가 분리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막 샌드 막 여러 개 막 하고 그다음에 리시브도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서로 분리가 되면 즉 규칙이 없다는 얘기죠. 리시브 한 번 하고 샌드하고 이런 게 아니고 리시브하고 샌드를 여러 번 하고 뭐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제 이랬을 때 문제점이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리시브하기 위해서 리시브 프로세스를 걸었는데 라이트 프로세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프로세서 했어요. 그 다음에 라이트 프로세서 다시 리드 프로세서로 가야 되는데 라이트가 여러 번 있는 거예요. 여러 번.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핸들러가 지금 라이트 프로세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핸들러 값은 지금 리시브가 돼야 되는데 리시브가 없어진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 칠판에 요렇게 돼 갖고 I라고 쓰면 리시버고요. W라고 쓰면 그 저기 뭐죠? 그 라이트라고 한다. 라이트 프로세서를 한다고 한다면 여기 핸들러 값을 R을 써놓고 리시브를 해야 되는데 W를 쓴 거예요. 랜덤하게. 그러면은 리시브가 수신 데이터가 오면 어떻게 되죠? W로 들어가 버리죠. W 즉 리시브 프로세스, 리드 프로세스가 아니고 라이트 프로세스가 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해서는 하지 말고 하나의 주고받는 데이터를 IO 데이터라고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 세션이 IO 데이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저기 서버에서 필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클라이언트 정보니까 이 클라이언트 정보는 당연히 세션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션이 없어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세션은 있어야 된다. 이거 바꿔야 되네. 세션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션은 있어요.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입출력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를 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WSA
버퍼라고 하는 거를 따로 만들고요. 예, 그러면 뭐 W 뭐 버퍼라고 할까요? 예, 예를 들면 그죠? 예, 그 다음에 예, 캐릭터 실질적으로 저장하는 장소가 예, 80바이트. 이거를 따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기 따로 만들어서 요 전체를 여기 당연히 예, 저 WSA 예, 오버랩들 해가지고 오버라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를 주소값으로 딱 그 뭐죠? 넘겨주면 그러니까 WSA 예, send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오버랩 쓸 때 요 주소값을 넘겨주면 요게 그대로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온단 말이에요. 요 주소값을 여기를 넘겨주면 얘네는 수신이 되던 아니면은 송신이 되던 간에 여기에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수신에 여기에 이제 핸들을 여기다 놓는 핸들 포인트 펑션 포인트를 여기다 놓는 거죠. 여기에 핸들러 한 다음에 여기다가 핸들 값을 여기다 놓게 되면은 이게 예 이게 막 이게 우리가 이제 분리가 돼 갖고 샌드를 여러 번 했습니다. 샌드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게임 서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자기의 캐릭터의 위치 정보가 오게 되면 이걸 계속 다른 클라이언트한테 쭉 뿌려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 번 샌드를 해야 됩니다. 마치 채팅처럼 그죠? 그래서 예, 우리는 지난번 구조에서도 예, 채팅처럼 만들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거하고 좀 다르게 우리가 그죠? 예, 본질적으로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잘 안 되니까 예, 그 뭐죠? 그 패켓 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숙제 다 안 하셨죠? 예, 이제 그거 하게 되면 이제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서버에다가 세션이 아니고 서버에다가 m샌드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핸들러가 있고요. 핸들러가 있으면은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왔습니다. 샌드를 한 10번 했어. 10번. 10번 샌드를 하면 이런 것들을 예, 새롭게 예, 10개를 만드는 거죠. 10개를 만들면 이런 샌드 버퍼가 몇 개 만들어져요? 10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 내가 이 데이터를 여기다 해서 보냈습니다. 보내게 되면 여기 오버에 의해서 다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오게 되면은 뭐 여기는 요 주소값만 요 주소값만 여기를 원하고 나머지 딸린 거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예, 얘네들이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IO 그러니까 뭐 오버랩드 뭐라고 하냐 WS 오버랩드에 관련된 포인터를 확장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확장해서 요것만 갖고 있는 거 아니고 이제 그 부수적인 걸 다 이제 집어넣는 건데요. 여기다가 이런 걸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한번 패킷을 샌드할 때마다 이걸 하나씩 어떻게 해요? 예, 얼로케이션을 해야 돼. 그러니까 U를 써가지고 예, 다이나믹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하는 거죠. 이런 걸 한 번씩 할 때마다. 그래서 결과가 오게 되면요. 여기에 있는 핸들러에 의해서 얘를 처리하자는 얘기죠. 과거에는 여기 세션에다가 내가 어떻게 보면 칠판이라고 하는 여기 칠판에다가 write 프로세스도 쓰고 뭐 read 프로세스도 즉 다시 말해서 송신과 수신에 관련된 핸들러를 여기다 하나만 둬가지고 예, 모든 입출력 IO를 다 여기서 쓰게끔 했는데 이게 무리가 되니까 이제는 아예 데이터 하나하나당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핸들러를 달자 이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예, 내가 이제 그 여러 개의 그 패킷을 다른 클라이언트에 쭉 보내려고 한다면요. 이 WS 오버랩은 반드시 독립적으로 다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또 버퍼가 왜 또 독립적으로 한 번씩 보낼 때마다 있어야 되냐면은 내가 보내다가 다 못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미리 감안한다면은 보낼 때마다 이런 걸 하나 만들자. 그러면 세션에서 뭐 할 거냐? 이런 애들을 벡터로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벡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 번 샌드를 하게 되면 이게 여러 번 벡터 쭉쭉 들어가겠죠.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예, 딱 보니까 여기 이런 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죠? 예, 이런 게 딱 들어와서 보니까 보냈구나. 왜 보냈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 핸들러를 보니까 write 프로세스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로 가보니까 이거 보낸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얘를 지우고 여기서도 지워야겠죠. 그렇죠? 그럼 좀 복잡한 문제는 없잖아 있긴 해요. 그죠? 예, 그런 건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좀 프로그램 복잡하니까 내가 프로그램을 짜면서 여러분하고 수업을 하게 되면요. 이거 뭐 한 서너 시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미리 조금 전에 짠 거를 가지고 이제 할 겁니다. 자, 이런 게 이제 기본 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세션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저는 이제 IO 데이터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여기 그 오버에서 요것만 딸랑 날라오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세션 정보는 사실 여기 키 값으로 쓸 수도 있지만 여기 오버에 우리 핸들러의 함수를 호출하기 때문에 여기에 세션 정보가 오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세션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하나 달 겁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를 가리키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여기에 있는 중요한 정보인 패켓, 예, 샌드, 그다음에 패켓 뭐 리시브, 그다음에 이제 세션에다가 패켓, 예, 엠샌드를 달 겁니다. 서버가 아니고, 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부터 가능하게 되죠. 그죠? 예, 그다음에 서버는 조금 더 이제 뭐 비슷한데. 서버는 여기에 이제 세션 정보 들어가는 거 있죠? 벡터, 그죠? 예, 세션 정보 벡터 해가지고 세션 정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 SAR로 보통 표현했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 비슷합니다. 근데 하나 추가돼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핸들 해가지고 IOCP를 하나 만들면 그 핸들 값을 여기서 보관하고 있어야 되죠. 그죠? 예,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좀 마이너한 얘기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내가 샌드를 여러 번 한다. 그럴 경우에 계속 만들어서 여기다가 세션에 있는 큐에다가 막 집어넣잖아요. 예, 그 다음에 끝나면 또 빼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다가도 락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CS 있잖아요. 그죠? 크리티컬 섹션 CS. 여기도 크리티컬 섹션 CS가 있고, 여기도 크리티컬 섹션 CS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세션에 있는 크리티컬 섹션이고요. 여기는 서버에 있는 겁니다. 여기 서버에 있는 크리티컬 섹션은 여기 SAR에 이제 거는 거죠. 세션에 대해서 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션에서는 바로 여기 그 IO 데이터를 집어넣고 빼고 할 때 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클로즈 세션이 좀 약간 달라졌습니다. 클로즈 세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여기에 있는 거를 그냥 지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션만 얘만 날리면 됐는데, 얘가 뭐를 갖고 있냐면 바로 이렇게, 예, 다이나믹 메모리를 갖고 있잖아요. IO 데이터라고 하는, 그죠? 그래서 얘가 있으면 얘를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세션에 여기도 클로즈 세션이라는 함수를 달고, 여기도 서버에 클로즈 세션을 달고요. 해가지고 세션의 클로즈 세션에서 자기가 IO 데이터는 다 지우고 끝날 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서버의 클로즈 세션을 호출해서 여기에 있는 세션을 지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세션을 전체 없애는 거를, 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를 일단은, 예, 이렇게 남겨두고요. 예, 이제 프로그램을 좀 보면서, 예, 진행을 좀 해볼까요? 자, 여기가 지금, 예, 우리가 이제 IOCP. 이 파일은 제가 예, 집으로 묶어가지고, 예, 드릴 겁니다. IOCP.headFile에서 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매년 이게 프로그램 구조가 달라져가지고요. 예, 이번에는, 예, 지난번에는 작년만 해도 스트럭처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클래스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또 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IOCP.head 파일에 보면은 IO 데이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IO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IO 데이터의 첫 번째가 당연히 오버랩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버퍼가 관련된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IO 데이터의 read 프로세스하고 write 프로세스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IO 데이터의 핸들러. 그 다음에 세션을 가리키는 포인터. 그 다음에 CTOR, 생성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좀 달라진 거는 read 프로세스하고 write 프로세스가 지난번에 오버랩드 모델 1에서는 세션에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IO 데이터에 있다는 거. 예. 왜냐하면 IO 데이터 가지고, 예, 모든 걸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et queued state completion status라는 함수에서 그죠? 그 다음에 세션 정보에서 달라진 거는요. 예, 여기 IO 데이터에 관련된 거 LP IO 데이터로 했잖아요, 그죠? 요거는 수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신은 있잖아요. 하나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샌드 할 때만 좀 여러 개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샌드 할 때만 이렇게 SIO, RIO로 해가지고 샌드 할 때는 벡터로 해갖고 여러 개를 좀 집어넣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넣을 때 락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CS를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보낸 데이터에 샌드 데이터, 특히 샌드의 IO에 보낼 때 빵빵빵 보내게 되면 그 카운터를 하고요. 그 다음에 write 프로세스에서 이게 이제 처리가 될 경우에 또 하나씩 빼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일 경우에 아무런 서로 송신과 수신이 없을 경우에 이게 제로가 되게 되겠죠. 증가한 만큼 또 빼줘야 되니까. 예, 그 다음에 달라진 점은 클로즈 세션이 여기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션에. 그래서 요거는 왜 있냐면은 이 세션을 없애는 건데 이 세션을 없앨 때 바로 뭐가 있습니까? 여기 SIO가 있죠. 여기가 포인터잖아요. 그죠? SIO는 바로 이렇게 생긴 요 IO 데이터를 new 해갖고 만든 그죠? 다이나믹 얼로케이션을 만든 메모리이기 때문에 얘를 없애줘야지만이 가비지 컬렉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없애기 위한 클로즈 세션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되냐면 자 여기 세션이 있습니다. 여기 세션이 있어요. 세션이 있는데 여기에 아까 SIO라고 하는 게가 있었죠. SIO가 벡터로 선언됐잖아요. 그죠? 벡터에서 IO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IO 데이터는 LP로 시작하니까 포인터만 들어가죠. 그래서 new 해가지고 IO 데이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첫 번째가 오버가 되고 그죠? 쭉 있잖아요. 그죠? 여기 뭐 버퍼도 있고 막 하잖아요. 요거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이제 없애려고 그래요. 얘를. 없애려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 메모리는. 남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만 없애는 게 아니고 여기에 걸린 얘도 없애야 되기 때문에 뭐 옛날에 있잖아요. 뭐 얕은 복사 뭐 이런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얘를 그래서 좀 없애는 방법을 물론 세션의 소멸자를 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소멸자를 가지고 이 일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든지 근데 소멸자를 쓰게 되면은 저기 뭐죠?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 그렇게 해도 되죠. 소멸자 써도 되고 그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이걸 아예 지워버리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클로즈 세션을 이렇게 세션을 만들어 놨습니다. 서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나 추가가 됐죠. 그죠? 추가가 되고요. 그죠?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유틸로 가서요. 이제 서버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요. 이게 참 앞이 좀 저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서버의 생성자는 뭐 여러분 뭐 다 똑같잖아요. 여기까지는 그죠? 여기까지 다 똑같고 여기서 금방 바인드까지 다 했다고 치고요. 리스는 안 합니다. 여기에서 이거는 더미 이벤트 객체 생성하는 거죠. 이 이벤트 객체는 결국은 WS send하고 WS receive 할 때 오버라고 하는 그 WS의 오버랩드의 그 변수에다가 제로를 클리어한 다음에 요 이벤트 핸들 값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이게 별 의미는 없지만 구색은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체 그 세션이 여러 개 있다 할지라도 하나의 이벤트 핸들 값만 하나 있으면 카피해서 다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더미 이벤트 객체 생성이라고 했습니다. 요게 이제 바로 좀 달라진 점이죠. 이게 바로 IOCP 여기 좀 적어다네. IOCP 드디어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IOCP에서 여기 원래는 여기 저기가 와야 되겠죠. 그 펑션 저 뭐죠? 그 소켓 필요한 소켓 그시 와야 되는데 여기는 아직 억셉트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탁해야 될 소켓이 지금 현재 없어요. 그래서 생성을 할 때는 invalid handle value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IOCP 핸들 값 없으니까 null 그죠? 그다음에 키 값도 지금 현재 생성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키 값은요.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디바이스 그러니까 소켓 하나당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데이터 구조가 그죠? 근데 여기 지금 현재 소켓이 없으니까 굳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널로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로는 CPU의 개수만큼 그죠? 뭐 저기 릴리즈 스레드를 하나 뭐 이런 개수 제한을 이렇게 두는 거죠. 그래서 하게 되면 HIOCP가 리턴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HIOCP는 아까 여기 그 서버에 이렇게 멤버 변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그쵸?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버가 생성자가 완성됐으니까 서버의 생성자가 완성되면 서버에 포트 번호를 집어넣게 되면 이제 쭉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리슨을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리슨하기 전에 뭘 하죠? 저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스레드를 생성해야 되죠. 그죠? 스레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은 그 스레드 생성에 대해서 시스템 인포 쓰고 그다음에 get 시스템 인포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여기다가 sys. 그러니까 여기 결국은 데이터를 여기다 갖다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get 시스템 인포로 그죠? 하게 되면은 시스템에 관련된 정보를 집어넣는데 그 중에 DW number of processor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컴퓨터에 여러분이 현재 실행하는 컴퓨터의 코어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제가 2를 한다고 했죠. 그죠? 이게 왜 2를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곱하기 2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스레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 스레드는 뭐를 호출하죠? 프로액터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죠. 프로액터라는 함수는 결국은 뭐 하죠? get queued completion status 함수를 호출하게 되죠. 이렇게 호출되게 되면은 어떻다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생성된 이 스레드들은 전부 다 waiting 그 스레드 큐에다 다 들어가는 거죠. 대기실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기실로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슨을 해서 드디어 이제 통신이 가능하게 하고요. 나머지 여기서는 억셉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억셉트가 되면 그죠? 억셉트가 되면 그때 세션을 만들고 세션 정보는 서버의 포인터와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만든 소켓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서 애드 세션을 합니다. 그죠? 애드 세션을 세션을 먼저 만들고 그거를 변수로 해서 애드 세션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애드 세션을 한번 보게요. 서버의 애드 세션이죠. 이거는 그죠? 서버의 애드 세션을 가보시게 되면 바로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세션을 여기 서버에 있는 SARR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서버에 SARR 있잖아요. 여기다 그죠?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는 당연하고 그죠? 당연하고 바로 요게 이제 바로 이제 드디어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새로운 세션이 만들어졌는데 이 세션이 바로 요 세션의 소켓이 세션의 속에 있거든요. SOCK에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소켓 값이잖아요. 데이터 타입이. 그래서 요거를 핸들로 바꿔줘야 됩니다. 데이터 타입을.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HIOCP니까 결국 서버의 HIOCP에 우리가 IOCP 핸들 값을 저장해 놨잖아요. 기존에. 그죠? 이걸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키 값입니다. 키 값에 데이터 타입은 new long ptr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세션 포인터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키 값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뭐 지난번에 보셨지만은 파워포인트 보여야 되나? 여기에 아까 프로그램 말고
예, 여기죠. 예, 여기 보시게 되면 뭐가 발생할까요? 바로 요게 만들어지죠. 그죠? 요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여기 세션 내에 있는 소켓값, 그 해당되는 소켓값에다가 키값은 뭘로 했습니까? 해당되는 세션의 주소값입니다. 객체의 주소값. 그죠? 여기가 만들어지죠. 요 키값은 getQ도 컴플리션 스테이터스에서 쳐다보고 있는 IO 컴퓨터 Q 여기 키값으로 들어오게 되죠. 요 키값은 이렇게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추가된 점이죠. 여기. 그죠? 예, 추가된 곳입니다. IOCP이기 때문에 추가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예. 여기 이제 25분 됐으니까요. 예, 이번에 굉장히 뭐 길어져 갖고 여러분들한테 좀 저거한데 뭐 좀 더 나가 볼까요? 예.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메인 함수가 끝났습니다. 그죠? 예, 메인 함수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패킷 샌드, 세션의 패킷 샌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세션 정의인데, 세션 아까 우리 생성자에 보면은 서버의 소켓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다 똑같습니다. 이때까지 했던 거하고, 아니, 그러니까 오브젝트 모델 1하고 똑같은데 달라진 점은 요게 이제, 샌드, 패켓, 뭐라고 해야 되나? WSA, 샌드, 호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 번 빠바바바방 보내면 이 숫자가 카운트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호출이 되면 또 이제 처리가 되잖아요. 그죠? IO가 완료됐으면 처리 무조건 돼야 되잖아요. 처리될 때마다 또 일씩 감소시키기 때문에 언젠가 계속 제로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처리하고 그러니까 Q에다가 샌드 IO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빼고만 하는 것 때문에 여기 락을 걸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 이제 여기가 이제 추가가 되었죠. 그렇죠? 예.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